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최성필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재 예방과 관련돼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설보건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건설보건학회와 관련돼 가지고 그간에 교수님께서 정혜선 회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특히 올해 질식재 예방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해주셔서 올해는 질식재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질식 사망자의 경우에 예전에 보통 한 14명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명 수준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밀폐공간 질식재 현황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식재 발생 현황입니다. 여러분들께 두 개의 막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1%라고 쓰여져 있는 하얀색 막대고요. 두 번째는 53.2%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노란색 막대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1%는 일반 사고성 재해의 사망자 발생 비율입니다. 그리고 53.2%는 질식재가 발생했을 때 전체 재해자의 사망자 비율입니다. 그래서 질식재해가 발생하면 2명 중 1명은 죽는다. 아까도 정혜선 교수님께서 축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10년간 195건의 질식재해가 발생을 했고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0년간 사망자와 부상자의 비율을 연도별로 표시를 했는데요.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 추세는 있습니다. 2013년도에 28건이 발생을 했고 전체 재해자 수 55명, 이 중에 사망자는 31명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현재 가장 최근인 20년도에는 14건이 발생을 했고 이 중 재해자 수는 25명, 이 중 사망자는 14명입니다. 13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감소는 했지만 여전히 한번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2명 중 1명은 사망한다는 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식재해를 업종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건설업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78건이 발생을 했고요.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조 58건, 30%에 이르고 있고 기타의 사업 35건, 18%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비건설업의 월별 발생 현황을 봤더니 건설업의 경우에는 노란색 부분이 건설업인데 12월인 지금 12월과 1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3월 봄이 시작할 때 질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건설업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5, 6, 7월 달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2월하고 1월 사이에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이 양생작업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였습니다. 건설업의
건설업 작업 장소별 지식재해 발생 건수를 들여다봤습니다. 맨홀 공사가 그래도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0건 26%, 건설 양생 작업이 19건 24%이고요. 그 밖에 배관 내부, 오폐수 처리장, 기계 설비, 저장 용기, 반응기 순으로 발생을 했고요. 계절별로는 지금 이 시기인 겨울철에 가장 많은 지식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안전보건규칙에 여러 지식재해 예방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항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조항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정들이 참 많지만 그간에 발생했던 사고들을 들여다봤을 때 크게는 5가지, 조금 더 넓히자면 7가지 규정만 잘 준수하면 지식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업장의 밀폐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고에서 중소사업장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은데 우리 사업장에 밀폐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의 밀폐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밀폐 공간으로 확인되면은 그곳에는 무조건 못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밀폐 공간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안전의 확인은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 전, 작업 중 환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아까 5가지,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식 사고의 거의 99%는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시작할 때. 그래서 최소한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러한 것들이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관리를 해주셔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 외에 따라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동료가 밀폐공간 안에 쓰러졌을 때 냉정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을 동료 근로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공기호흡기가 없다면은 119에 연락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냥 그 공기호흡기 없이 들어갔다가는 같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부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어떤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거하고는 내 동료가 쓰러졌을 때 가만히 있을 근로자는 사실상 없을 겁니다. 따라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 자, 그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인식하고 체득하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이러한 7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질식죄 예방 정책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정책 방향은 유지가 됩니다. 다발 시기별로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 홍보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다발 시기는 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하수도 매널 공사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겨울철에는 건설 양생 작업, 그리고 화학 플랜트 쪽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탱크나 배관 등 제조업 설비에 대해서 질식죄 예방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매널 이런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자체 발주 공사이기 때문에 지자체 등과도 협력을 해서 지자체를 통한 관리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질식재해가 다른 어느 재해보다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질식재해가 발생하면은 2명 중 1명은 사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식재해가 발생하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바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동일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로 보는데,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특정 건설사를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하여튼 하나의 건설사가 여러 현장을 운영을 하는데 각각 개별 현장에서 질식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다 카운팅이 됩니다. 최근 10년간 1년에 여러 시공 현장을 운영을 하는 대형 건설사에서 그 질식재해를 합산을 해가지고 봤을 때 1년간 질식재해 3명 이상인 경우는 일단은 없었지만, 하나의 현장에서 동시 3명 이상 질식재해 발생한 사례는 3건이 있습니다. 질식재해 같은 경우가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나의 현장에서도 일단 발생하게 되면 바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밀폐 공간일 수도 있겠는데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지하실이라든지 피트 이런 곳에서 방수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방수 작업 중에 중독재해 발생 사례가 다수 있는데, 최근 3년간 들여다봤을 때 건설 현장에서 방수 작업 중에 사망한 건이 1건이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3명 이상 부상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 부상한 건도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식재해 예방뿐만이 아니라 이 방수 작업 과정에서 유기화합물 중독되는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그간의 질식재해 발생 현황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 규정,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현재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는 했지만 사고 발생 건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망자 수로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질식재해 건수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한 건이 발생했을 때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람 숫자 가지고 카운팅을 안 하고요. 이제는
발생 건수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있지만 그리고 건설보건학회에서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참여를 해주셔서 질식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